오케이,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폰 간봉 됐으네. 또 가져온 친구는 요 칼라. 가져온 친구는 칼라를. 위에 거 칼라. 그리고 나머지 세찬아. 요거 좀 애들 나눠줘라. 위에 거 몇 장은 칼라고 몇 장은 칼라 아닌 거 있어. 한 명씩 줘요? 아니 그냥 뒤로 넘겨라 그래. 자, 자리 앉으시고요. 또 오늘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행평가 아니고요. 수행평가는 수행평가 23일 날 하는데 그 수행평가 내용 가르쳐 주겠습니다. 수행평가 내용은 동적 평형과 관련된 내용하고 동적 평형과 관련된 내용하고 동적 평형 세 가지 동적 평형이 있었죠. 동적 평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다음 시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중화 적정 관련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동적 평형 and 중화 적정. 준비됐습니까? 자, 오늘 그 나눠준 인쇄물이 있어요. 알겠어요? 나눠준 인쇄물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인쇄물인데 거기 인쇄물을 내가 다시 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줄게요. 남았습니까? 네, 오케이. 혹시 지금 요건데요. 요걸 지금 내가 나눠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나눠준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고 다음은 같은 농도의 일가 염기 일정량 20ml에 일가산 HCl과의 중화 반응 실험이다. A 실험, B 실험, C 실험, D 실험, E 실험까지가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A 실험은 염산 0ml 넣지 않는 상태고 그냥 NaOH 20ml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농도라고 했으니까 20ml에 20개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 실험 20ml에 10ml를 넣었어요. 그러면 10ml가 추가됐다. 그러면 수소이온 10개, 염화이온 10개가 추가됐구나.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그냥 20개 있었겠구나. 그래서 생성된 물이 10개이겠구나. 그리고 총 이온수를 보니까 수소이온은 B실험을 보시죠. B실험. 총 이온수를 보니까 수소이온은 없어져 버리고 염화이온은 그대로 10개, 나트륨 이온은 그대로 20개, 수산이온은 20개 있었는데 10개가 없어졌어.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그죠? 그래서 다 없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그래프 몇 개 그리라고 했어요? 1번 각 이온수 변화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의 변화를 한번 그려봐라. 점을 찍은 후 이어봐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총 이온수 변화를 점을 찍어 이어봐라. 세 번째 단위부피상 총 이온수를 점을 찍어 그려봐라. 네 번째 단위부피상 생성된 물의 개수를 점을 찍어 이어봐라. 다섯 번째 나트륨과 수산화이온의 단위부피상 이온수 변화도 그래프에 점을 찍은 후 이어보세요. 요 5가지가 어제 좀 했을 것 같은데 안 했나요? 그래서 요걸 이어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게요. 자, 지금
총 이온수 변화만 한번 2번만 해볼게요. 나머지 너희들 해봐라. 2번 이렇게 해서 총 이온수 변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로축으로 잡는 거야. 이렇게 가로축으로 딱 이렇게 잡아. 그래프 좀 이쁘게 그려. 알겠냐? 그리고 세로축은 뭘로 잡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HCl을 첨가했으니까 HCl 수용해.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좋아요. 점선. 응? 여기 0mm 그 다음에 10mm HCl 10mm 첨가했을 때 이 실입니다. 20mm 첨가한 실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아. 그래프는 똑같아. 가로축 이거 30mm 이쁘게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림만 그리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HCl의 부피죠. 예? 이렇게 가로축은 다 똑같아. 가로축은 다 똑같다고. 그릴 줄 있겠죠? 연습장에다. 알겠냐? 자, 어디서? 잘 봐. HCl 0mm를 넣었을 때가 A 실험이죠. HCl 10mm 넣었을 때가 B 실험이야. B 실험. 이건 C, D, E 실험이죠. 자, 표를 보면 A 실험에서 총 이온수는 총 몇 개냐? 예? 거기 글자 그대로 적어. 있는 대로 40개. 10mm도 몇 개니? 40개. 20mm도 총 이온수? 30mm 때는 60개지. 40mm 때는 80개. 이렇게 이어란 말이야. 이렇게 이어. 점을 찍어 이어. 이렇게 이쁘게 딱 그려. 요게 이제 두 번째 총 이온수 변화 그래프야. 알겠니? 예? 알았나? 야, 여기 가로축은 다 똑같아. 여기는 다 똑같아. 그냥. 여기는 동일해. 동일한데 여기가 이제 달라져. 이쪽 종속 변수가.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니네들 이거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잖아. 예? 얘들아 알았다 그래. 봐봐.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걸 의미해. 혼합. 여기 이제 생성된 물의 부피는 무시합니다. 중화반응에서 혼합용액의 부피분의 혼합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 혼합용액의 총 이온수죠. 이걸 나눈 게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지. 그죠?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 이걸 나누면 이제 단위가 뭐냐면 이걸 이렇게 나누잖아. 이걸 나누면 단위가 이렇게 나와. 그래 단위가 단위 부피가 이제 요런 부피 밀리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이온수 per 1ml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예? 결국 이거는 이제 이온의 농도구나. 혼합용액 속의 이온의 농도. 혼합용액 속의 이온의 농도이겠구나. 에? 그리고 이 혼합용액에서 이온의 농도는 뭐에 비례하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겠구나. 이걸 이제 알아줘야 돼.
그래서 이제 A 실험, B 실험, C 실험, D 실험, E 실험을 전부 숫자를 대입해서 그래프를 그려라고. 숫자를 대입해서. 여기에 A, B, C, D, E 숫자 대입을 해. 알겠냐? 알겠지? 네?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오면 잘 그린 거야. 여기 이제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 가로축이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잘 나오는 거야. 이렇게. 네? A 실험, B 실험, C 실험, D 실험, E 실험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래프 뭘 그리라 했냐면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의 개수. 예?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의 개수다. 이걸 구하는 거지. 이걸 또 이제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지. 혼합용액의 부피분의 혼합용액의 부피분의 그 생성된 물의 개수죠. 요걸 의미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클수록 요거 비례하냐면 혼합용의 온도와 비례해요. 온도와 비례하고 그래서 이제 이 혼합용액의 온도가 이제 요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 생성된 물의 개수 요 분모분의 분자에서 A 경우, B 경우, C 경우, D 경우, E 경우를 다 대입해서 그 개수 값을 딱 조사해서 그래프를 딱 이쁘게 그려야 돼. 여기 이렇게 아니면 요거 이리 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돼요. A, B, C, D, E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전부 보면 요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요 꺾이는 지점이 이제 C 실험인데 요 C 실험이 완전히 중화된 상태의 실험이죠. 완전 중화 상태의 실험이죠. 왜냐하면 수소이온도 한 개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죠? 요것을 이제 직접 그려보라고 해서 그려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개 있어요. 요걸 그려보라 이거. 이 혼합용액 속에 혼합용액의 그 단위 부피당 나트륨 이온의 나트륨 이온과 수산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 변화. 혼합용액 속에 나트륨 양이온의 그 나트륨 단위 부피당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나트륨 이온의 수가 어떻게 변하냐 이걸 계산합니다. 그러면 단위 부피당 나트륨 이온의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항상 단위표는 혼합용액의 부피분의 나트륨 양이온의 수 얘기하지.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다 대입해봐. A, B, C, D, E 다 대입해봐야지. A, B, C, D 다 대입해서 혼합용액의 부피는 A가 몇이었냐? 그리고 혼합용액에서 나트륨 이온은 몇 개냐?
B의 혼합용의 부피는 얼마고, B의 나트륨 이온의 수는 얼마고, C의 혼합용의 부피는 얼마고, C실험의 나트륨 이온의 수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혼합용 요거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게 여기는 다 똑같아. 여기는 다 똑같아. 그리고 이 단위분 나트륨 이온수 요거는 1부터 시작하죠. 1부터. 여기는 중화점까지만 하면 돼. 10ml, 20ml, 10ml, 20ml.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돼. 1이에요. 1부터 시작하죠. A, B, C, D의 숫자를 대입해 보면 안다니까. 숫자를. 거기 표에 나와 있는 숫자도 대입을 못하면 안 되지. 그 정도 대입을 할 줄 알아야지. 숫자 대입해. 그리고 내가 가르쳐줬잖아. 선생님, 단위 부피당 나트륨 이온수의 공식이 뭐예요? 이거지. 혼합용의 부피분의 A의 경우 나트륨 이온의 수, B 실험의 나트륨 이온의 수. 이것분의 이것이 단위 부피당 나트륨 이온수라고. Understand?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얻어져야 돼.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잘 봐. 이런 그래프 개형이 얻어져야 돼. 항상 중화점에서 그래프가 거의 꺾여요. 이런 그래프 형태가 얻어지면 좋은 그래프, 그죠? 알았다 그래라 친구들아.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보실래요? 여기 친구들, 여기 분모 분자 해결해 봐라. 이 분모 분자를 만약에 요거는 항상 지금 보니까 일정은 해 20개로. 그러면 요게 증가하면 단위 부피당 나트륨의 이온수는 줄어들잖아. 그지? 분모가 커졌으니까 요거는 일정한데 분모가 커지면 요건 줄어들죠. 그런데 두 개 다 줄어들 수가 있어. 수산화 이온의 경우는 분모는 커지는데 분자가 작아져. 그러면 더 많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 변화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한 기울기 변화를 보일 수가 있거든. 그러면 부피 증가도 있고 이온수 감소 효과도 있을 때 그래프의 이 기울기가 숑 하고 기울어요. 기울기가 굉장히 급해. 분모도 커지는데 분자는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더 줄어들죠. 그래프 기울기가. 근데 얘는 일정하고 얘만 커지면 그래프 기울기가 작죠. Understand? 아이 친구들, 멋진 친구들 열심히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해야지 뭐. 자, 중화반응, 뉴트럴리제이션.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죠. 중화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 뭐라고 그랬지? 중화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 이거였죠.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1대1의 몰수비로 반응해서 화살표가 빠졌네. 1H2가 나온다. 그죠? 이걸 알아줘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화반응을 하는데 완전 중화 조건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완전 중화 조건인데요. 일단 완전 중화 조건을 하기 전에 이 몰농도의 개념을 좀 알고 갑시다.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그죠? 요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 몰농도를 y라 해보자. y는 x분의 z라 해보자. 그럼 z를 어떻게 구하냐? z는 y 곱하기 x로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정리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완전히 중화될 조건, 그 완전히 중화될 조건은 이제 공식화를 시키면 NMV 이퀄 N 스타 M 스타 V 스타 요게 성립을 하면 강산 강염기가 완전히 중화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지. 한번 칠판에 적어볼게요. 산과 염기, 우리가 일가산, 일가염기만 우리가 사실 다룰 수도 있는데 산과 염기가 완전히 그러니까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어. 오직 물밖에 없어. 완전히 중화될 조건이죠. 그러면 이거지. 산성용액에 들어있는 그 산의 그 산성용액 속에 산성용액이 산이 내는 수소이온의 몰수하고 뭐가 같아야 되냐? 염기가 내는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1대1의 비율로 완전히 반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온의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아야 된다. 수산화이온은 또 저거는 이렇게 썼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화학식으로 써보자. 염기가 내는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완전히 같으면 완전히 중화될 조건이야. 그리고 그러면 산이 내는 수소이온의 몰수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 이제 이렇게 돼요.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요. N가산 M몰 농도 V리터인 산의 몰수는 어떻게 되냐? 산의 몰수는 이따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산의 몰수는 MV죠. M 곱하기 V입니다. 용질의 몰수는 알죠? 산의 몰수는 MV예요. 그 다음에 N가산 M몰 농도 V리터인 산이 내놓는 수소이온의 몰수죠. 수소이온의 몰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N 곱하기 M 곱하기 V로 구하는 겁니다. NMV. 자, 결과론적인 걸 한번 먼저 써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염기가 내는 수산화이온의 몰수, 이제 요거를 한번 또 볼게요. 이거는 이제 N 스타가 염기, 그 다음에 M 스타몰 농도, V 스타 리터인 염기의 몰수다. 이거는 계산이
M 스타 곱하기 V 스타로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N 스타가 0기 M 다시 M 스타 몰 농도 V 스타 리터인 염기가 내놓는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냐?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이렇게 구해요. N 스타 곱하기 M 스타 곱하기 V 스타 이렇게 구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야 하니까 결국은 완전히 중화될 조건은 이렇게 쓸 수 있다. NMV 이코르 N 스타 곱하기 M 스타 곱하기 V 스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여기에 완전히 중화될 조건 NMV 이코르 N-N-V-라고 해도 돼. 알겠어요? 요게 지금 그래프 그리라는 거와 버금갈 정도 깜짝 너 누구니? 뭔 세찬? 오 세찬 그래? 싫으면 안 가나? 선생님이 싫으면 안 가지. 그래? 그래 성실한 친구니까 갔다 와. 빨리 갔다 와라. 아 천천히 갔다 와. 또 똥 싸우면 안 되니까. 자 이게 바로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저기는 N1, M1, V1, N2, M2, V2로 했는데 선생님은 그냥 NMV 이퀄 N 스타, M 스타, V 스타로 했어요. 알겠어요? 완전히 중화될 조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한 개도 없어. 이렇게 이 조건이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한 개도 없어. 이러면 완전 중성 용액이 돼. 중성 상태 용액이 돼.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중성 상태 용액이 된다. 중성 상태 용액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몰 농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자, 얘들아. 1몰 농도 HCl 수용액 2리터 속에 HCl의 몰수, H2SO4 할게요. 또 헷갈리니까. 1몰 농도 H2SO4 수용액 2리터 속에 H2SO4는 몇 몰 녹아 있을까? 몇 몰 용해된 상태일까? 몇 몰 용해된 상태일까? 이걸 나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들아, H2SO4는 강산이거든. 타 쪽이죠. 자, 그러면 이 용질의 몰수잖아. 요게 용질의 몰수, 용해되어 있는 용질의 몰수야. 이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곱하지? 주어진 용액의 몰 농도에다가 주어진 용액의 부피를 구하지. 그러면 1m은 1몰 퍼 리터에다가 곱하기 2리터. 리터 약분되니까 H2SO4는 몇 몰 놀고 있어? 2몰이 녹아서 용해된 상태야. 그지? 그런데 H2SO4가 2몰이 녹아서 이제 녹아 들어간 상태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게 2몰 들어가잖아. 요게 그죠? 요게 이렇게 H2SO4는 만약 한 개가 녹아 들어갔다?
그러면 수소이온이 2개 나오고 황산이가 음이온이 1개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게 2몰이 녹으면 요거 몇 몰 나오지? 요게 1몰이 녹으면 요거 2몰 나오지. 요거 1몰 나오지. 요거 2몰이 녹으면 아까 1몰 나올 때 2몰 1몰이잖아. 2몰 녹으면 요거 몇 개 나오지? 그래 4몰이 나온단 말이에요. 4몰이.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게 2몰이 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요놈이 수소이온이 4몰이 나오고 실제적으로는 황산이온이 2몰이 놀게 됩니다.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가산 같은 경우는 요게 2몰이 용해됐으면 그죠? 이렇게 해볼까? 그냥 어려우니까 1리터 해보자. 1리터. 그러니까 여기 1리터. H2SO4 몇 몰 로가 들어갔을까? 1몰 로가 들어있겠지. 그지? 지금 1몰 H2SO4 이가산 H2SO4 요 이가산이라고 이걸 했으니까 이가산 1리터 속에 H2SO4 몇 몰이 용해되냐면 1몰이 용해된 상태야. 하지만 1몰이 H2SO4 1몰이 용해됐지만 여러분이 물속에서는 실제로 수소이온이 2몰이 생기고 황산이온이 1몰이 생기겠지. 그죠? 그래서 N가산, N몰 농도, V리테인, 산의 몰수는 그냥 MV야. 이렇게 MV로 구해. MV로 구한다고. 여기가 산의 몰수야. MV. 하지만 이가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소이온은 2몰이 녹아있게 돼요. 1몰이 아니라 2몰이 녹아있게 된다. 그래서 산의 가수 N을 곱해가지고 산이 내놓는 수소이온의 몰수는 NMV로 구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지. 자, 확인 1번. 0.1몰 염산 수용액 10ml를 완전히 중화하는데 0.2몰 수나트륨 수용액의 부피가 몇 ml가 필요한지 구해봐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둘 다 일가산, 일가염기네요. 일가산, 일가염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 0.1몰 염산 수용액 10ml 속에 놀고 있는 수소이온의 몰수 어떻게 구하니? 1, 일가산이 1, 그 다음에 0.1, 그죠? 곱하기 10ml. 그냥 여기 같이 10으로 써도 돼요. 나중에 단위만 미리로 환산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1 곱하기 0.2 곱하기 여기 V 스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결국은 V 스타가 몇이죠? 5네요. V 스타가 5인데 단위는 여기도가 미리니까 여기도 뭐가 돼야 되죠? 미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 0.005리터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확인 1번을 해석할 수 있다. 확인 2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몰 농도를 구해봐라. 완전히 중화되기 위해서 이제 염산의 몰 농도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아까는 이제 부피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해. 자, 농도를 모르니까 일가산이가 1. 농도를 모르니까 M. 그 다음에 V가 20이야. 20. 완전히 중화되는데 자, 일가염기 1 곱하기 농도가 얼마니? 0.2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구해야지. 그럼 M은 얼마니? 0.1몰인가요? 0.1몰 농도?
그래서 0.1몰 농도. 이거는 0.1몰 농도가 답이겠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이 리터 단위고 여기 밀리리터 단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M5는 0.1 이렇게 해서 나오지. 만약에 부피를 구하라 했다면 여기를 20으로 하고 여기를 모르면은 원래 리터로 양쪽 다 밀리리터면 밀리리터로 해서 나중에 리터로 환산을 해주든지, 아니 처음부터 리터로 한 다음에 리터를 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중화될 그러한 조건을 찾아줘라. NMV 콜 N-M-V-다. 그러면 이제 일가산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거 HCl, HNO3, CH3COH. 자, 이거 보면 H 선생님 4개 아닙니까? 이거 사가산 아닙니까? 이런데 거기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떨어져. 여기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일가산이야. 이가산 H2SO4, H2CO3. 삼가산 이런 것들이 삼가산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중화반의 양적 관계 연습해라고 내가 몇 개 구해왔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NMV 콜 N-M-V- NMV 콜 N-M-V- NMV 콜 N-M-V- 똑같아. 완전히 중화될 조건. 됐니?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거 하나 좀 3번, 여기서 3번을 좀 유심히 좀 봐주십시오. 요 3번. 일반적으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룰 때는 물의 자동 이온화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의 양에 비해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양은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 3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은 또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3번.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룰 때는 물의 자동 이온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유는 자동 이온화에 의해 생성된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은 너무 적어. 그렇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룰 때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 시 혼합 용액의 부피를 다룰 때는 생성된 물의 부피는 무시한다. 요것도 하나 또 알고 넘어가야 돼. 두 가지. 우리가 중화 반응 시 혼합 용액의 부피를 다룰 때 생성된 물의 부피는 무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룰 때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한 생성된 수소 이온, 생성된 수산화 이온의 개수는 무시. 알겠지? 그래.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도 뭐냐면, 얘들아, 중화 반응을 했는데 NMV가 M V 보다 더 커버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들아, 친구들, 이렇게 되면 혼합 용액의 액성이 뭘까? 어이, 이렇게 되면 혼합 용액의 액성이 뭐요? 산에 내놓은 수소 이온의 몰수가 염기가 내는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많다며. 그렇지. 이럴 때는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야.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 이콜이면 이렇게 되면, 그래, 이것도 하나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just look at.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혼합 용액의 액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다. 산성이므로, 알겠지? 남은 수소 이온의 몰수를
혼합용액의 부피로 나눠서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계산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내가 하나 좋게 또 써줄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좋게 써줄 필요가 있어. 쫓아서 적어놔. 이면 혼합용액의 X성이 산성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예? 남은 수소 이온의 몰수 나누기 혼합 용액의 부피 이거로 나눠버려야 돼요. 이렇게 나누면 결국 혼합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옥소늄 이온의 몰농도가 얻을 수 있어요. 수소이온의 몰농도, 즉 혼합용액 속에 수소이온의 몰농도 또는 옥소늄 이온의 몰농도,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구할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몰농도를 구할 수 있다. 구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구할 수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계산하면 pH 값도 계산할 수가 있겠지.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오늘.